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현수입니다. 서울에서 32년간 중견건설회사 격리부장으로 일하다 6해 전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요즘 저는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느긋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작은 건설회사에 입사해 평생을 격리 업무를 담당했죠. 큰 야망은 없었지만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인정받아 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저희 부부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아내는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둘 다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절약하며 살았고 서울 변두리에 25평형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은 후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지금은 손자와 손녀 하나씩을 두고 있어요. 저희는 특별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62에 정년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약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3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해서 월 152만 원을 받게 되었고요. 아내도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월 103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매달 255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있는 셈이죠.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살기에는 생활비가 많이 들 것 같았고 은퇴 후 수입은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상의한 끝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를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오랜 이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25평 아파트는 다행히 내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작은 읍내에 2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도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죠. 아내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시골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이 많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시작하기에 우리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충청남도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초기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병원에서 동료들과 매일 소통하던 생활에서 갑자기 조용한 시골 생활로 바뀌니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퇴직 전부터 텃밭 가꾸기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로 관련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시골에 내려와서는 바로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간단한 채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농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잡초가 금방 자라서 제거하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는 일은 60 넘은 저에게는 꽤 고된 노동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요령이 생겼고 직접 기른 채소를 수확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탁 위의 채소가 모두 우리 손으로 직접 기른 거라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내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차 텃밭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추와 고추는 아내가 담당하게 되었고 저는 토마토와 가지를 주로 키웠습니다. 시골 생활의 또 다른 장점은 생활비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는 관리비만 해도 월 35만 원 정도였는데 시골에서는 그런 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비도 절약되었고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바쁘게 살았지만 시골에서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해가 지면 쉬는 생활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여유로운 생활이 심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평화로운 리듬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골로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라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마을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이장님은 정말 친절하셨고 마을 행사나 소식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 어르신들과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점차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시골 생활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웃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 시골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알고 돕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옆집 할머니께서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셨고 또 어느 날은 건너편 할아버지께서 감자를 수확하셨다며 한 바구니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인심에 어색했지만 저희도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드리며 자연스럽게 마을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시골 생활 중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서울처럼 의료시설이 가까이 없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했습니다.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라 기본적인 건강 체크는 할 수 있었지만 큰 병원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 불편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읍내보건소에서 기본 검진을 받고 분기에 한 번은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것도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시골에서는 자가용이 필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차를 가지고 있었고 아직은 운전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더 들면 운전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대중교통 노선도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은퇴 후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느꼈습니다. 텃밭 농사도 제법 잘 짓게 되었고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노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노인회관에서 윷놀이를 했고 금요일에는 게이트볼을 함께 쳤습니다. 처음에는 게이트볼 규칙도 모르고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서 이제는 마을 대표로 인근 마을과의 경기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마을의 여성 모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읍내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들었고 목요일에는 마을 여성들과 함께 수다를 떨면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처음에 걱정했던 외로움은 이제 전혀 느끼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은퇴 후 3년 차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것이었죠. 갑자기 외출이 제한되고 모임도 금지되면서 저희의 일상도 크게 변했습니다. 노인의 활동도 중단되었고 아내의 요가 수업도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함을 많이 느꼈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저희 부부는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늘었고 저녁에는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는 야간 근무 때문에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은퇴 후에는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서로에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오전에 텃밭 일을 하고 아내는 오후에 집안일을 하는 식으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팬데믹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가족과는 화상통화로만 소통했는데 손자와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상황도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들을 만나면 되죠. 아내는 항상 저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후 저희의 시골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노인의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고 텃밭 농사도 더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상추, 고추, 토마토뿐만 아니라 감자, 고구마, 옥수수까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했고 읍내 작은 장터에 가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큰 수익을 올리는 건 아니었지만 직접 기른 농산물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은퇴 후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마을의 노인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저를 신뢰한다며 맡아달라고 하셔서 결국 수락했습니다. 노인회장이 되고 나니 마을의 여러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몰랐던 행정적인 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런 정보를 마을 어르신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방법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방법 등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었고 오히려 제가 바빠지니 아내도 자신만의 활동을 더 늘렸습니다. 마을 여성들과 함께 천연 비누를 만드는 소모임을 시작했고 읍내에서 열리는 장터에 가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 경험을 살려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혈압 체크나 간단한 건강 조언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었죠. 은퇴 후 6년 차인 지금 저희 부부는 시골에서의 생활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계속 살았다면 지금쯤 아마 경제적으로 더 빠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골로 이사하면서 생활비가 크게 줄었고 서울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적금에 넣고 일부는 안전한 채권에 투자해서 매달 조금씩 추가 수입도 생겼습니다. 연금 255만 원의 투자 수익 약 40만 원 정도가 더해져 매달 약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셈입니다. 시골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크게 들지 않고 텃밭에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니 식비도 많이 절약됩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불가능했던 여러 취미 활동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텃밭 가꾸기와 노인의 활동 외에도 등산을 새로운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산을 일주일에 두세 번 오르는데 처음에는 숨이 많이 찼지만 지금은 1시간 정도면 정상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에 오르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아내는 작은 화단을 만들어 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는 채소를, 화단에서는 꽃을 키우며 저희 집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봄에는 튤립과 수선화가 피고 여름에는 백합과 장미가 피는 정원을 만들었죠.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저희 집 정원을 구경하러 오기도 합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돈보다 의미 있는 활동과 좋은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연금을 잘 준비해두고 적절한 시기에 큰 자산인 아파트를 팔아 현금화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은 것이 저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이웃들과 나누는 삶도 큰 행복 요소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었는데 시골에서는 모두가 가족같이 지내며 서로 돕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공동체는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가장 감사한 것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두 사람 모두 크게 아픈 적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텃밭 일을 하며 적당한 운동을 하고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를 먹으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저는 등산을 통해 심폐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작은 건강 이슈들이 생기지만 심각한 질병 없이 지내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 사는 아들 가족이 방문했을 때 손자와 손녀에게 텃밭 체험을 시켜주었습니다.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들은 직접 땅을 만지고 채소를 수확하는 경험이 신기했나 봅니다. 할아버지, 토마토가 땅에서 자라는 줄 알았어요. 손자의 순진한 말에 저희 부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어 보람찼습니다. 이런 경험은 도시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끊임없는 배움입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책과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조금씩 실력을 쌓았습니다. 작년에는 군에서 주최하는 기농 기총 교육에도 참가해서 6주간 체계적인 농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새로 이사 온 분들에게 농사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천연 비누와 화장품 만드는 법을 독학했고 이제는 마을 여성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여전히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시골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자녀와의 소통이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가까이 살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거리가 멀어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방문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고 두세 달에 한 번은 방문을 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런 만남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저희도 가끔 서울에 올라가 손주들을 보고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서울의 복잡함과 빠른 템포는 이제 저희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틀 정도 머물다 보면 시골의 조용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 경험으로는 3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안정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고정 수입을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둘 다 오랫동안 일하며 연금을 꾸준히 납부했고 그 덕분에 지금 안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큰 자산인 아파트를 적절한 시기에 팔아 현금화한 것도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둘째, 건강관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텃밭일은 자연스러운 운동이 되고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로 식사를 하니 건강에도 좋습니다. 셋째, 의미 있는 활동과 사회적 관계입니다. 은퇴 후에도 뭔가 할 일이 있고 누군가와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노인의 활동이나 마을 공동체에서의 역할이 저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고 이웃들과의 관계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은퇴를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본 것이죠. 시골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문화생활이 더 중요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시골에서의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 텃밭을 가꾸는 일, 이웃들과의 따뜻한 교류가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은퇴 후의 삶을 미리 그려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삶에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희는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내려오는 과감한 결정을 했지만 그 전에 여러 번 시골을 방문해보고 적응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또한 퇴직 전부터 텃밭 가꾸기나 시골 생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준비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결정하고 서로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면 저희의 선택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아내도 점차 시골 생활의 매력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활동을 찾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미루었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어울려 살고 싶습니다. 물론 나이가 더 들면 건강 문제나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와닿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을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노인회장으로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추억의 운동회라는 주제로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 놀이를 하는 행사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서 세대 간 화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이 행사가 열려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는데 손자와 손녀가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네요. 손자의 말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시골에서는 마을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 국민연금이 15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아내의 연금과 합쳐 적절히 관리하며 시골에서 검소하게 살다 보니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살았다면 아마 월세의 생활비에 빠듯했을 테지만 시골에서는 집을 소유하게 되어 주거 비용이 크게 줄었고 텃밭에서 식재료를 직접 재배하니 식비도 절약되었습니다. 게다가 시골에서는 특별한 문화생활이 없어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되었죠. 대신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이웃들과 대화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서울을 떠나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이겨내고 도전했기에 지금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항상 두렵지만 그 변화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세요. 연금이 많지 않더라도 자산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생활 방식을 조정하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건강과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루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값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골에서의 텃밭 가꾸기와 마을 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셔서 인생의 황금기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